AND는 인풋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 게이트 혹은 연산입니까? 0과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오고 0과 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1과 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 1과 1이 들어갔을 때에만 1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AND 게이트죠.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이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것이고 NOT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정보를 반드시 반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호상에 보면 아웃풋 쪽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정보를 반대로 바꿔준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NAND나 NOR 같은 경우에도 아웃풋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AND와 OR에 반대되는 동작을 한다고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직 게이트, 로직 오퍼레이션은 어디에 쓰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결정에 쓰는 거겠죠.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추상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 흐름 제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로직 스테이트먼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썼었죠. 예를 들면 if, else 문을 쓰거나 for loop를 쓰거나 while loop를 쓰거나 할 때 거기에 조건을 우리가 판별할 때 루프를 계속 돌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해당 명령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다른 명령을 실행할 것인지 그런 if else 문을 실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로직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로 전기 전자 장치의 형태로 소자의 형태로 구현되어져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런 소자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사실 이 소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이것을 만드는 데만도 굉장히 유능한 학자들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로직 오퍼레이션, 로직 게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어떤 처리 체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컴퓨터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이 로직 오퍼레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로직 게이트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위한 게이트 같은 것들은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소자, 계산 단위라고 하면 언제나 이 로직 게이트만을 이제 얘기했을 뿐이고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위한 기본 소자 같은 얘기는 따로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리스메틱 게이트라는 것이 따로 없는 이유는 바로 로직 게이트가 그 아리스메틱 게이트의 역할까지도 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설명했듯 이 논리에 사용되는 true, false, 맞고 틀리다는 것은 0과 1에 대응시킬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했고 또 실제로 이 로직 게이트가 작동하는 기본 방식인 전기 신호 자체가
0과 1로 매핑될 수 있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직 게이트라는 것이 이름은 로직 게이트이지만 사실은 0과 1이라는 바이너리 넘버, 이진 숫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자도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소자이기 때문에 로직 오퍼레이션을 취할 때처럼 이 소자 하나만을 가지고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은 이러한 로직 게이트들을 여러 개 합쳐서 회로를 만듦으로써 달성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덧셈, 어디션 같은 경우에는 XOR 게이트 하나와 AND 게이트 하나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풀 애더는 아니고 해프 애더이긴 하지만 그렇게 두 개의 소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로직 게이트를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CPU 안에 Execution Unit 안에 ALU라는 게 있죠.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건데 결국은 Arithmetic Operation과 Logic Operation이 기본적으로 같은 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유닛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렇게 하나의 유닛에 아리스메틱 로직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소자들을 집적시킨 거죠. 바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만들었던 폰 노이만이 이러한 ALU를 선구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컴퓨터의 아주 초창기부터 이 아리스메틱 로직 오퍼레이션 혹은 ALU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같은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고 따라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런 로직 게이트들을 연결시켜서 플립플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set, reset, SR 플립플롭을 난드 게이트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전기가 흐르는 동안에는 그 아웃풋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형태의 회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어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기억시킬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로직 게이트라는 것이 로직 오퍼레이션,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컴퓨팅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이고, 즉 연산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연산은 어떤 숫자의 규칙 혹은 규칙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만들어지는 숫자,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술 계산뿐만 아니라 로직 연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근원적으로는 사실 같은 형태라는 것, 같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이라는 것이 엘지브라를 다루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컴퓨터를 다루는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한 연산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연산이 복잡해질 때 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거나 그 체계를 고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산들을 수식 풀듯이 하나하나 정의하고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컴퓨터에게 소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컴퓨터의 체계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 친화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 친화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고등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문제 해결 수단의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말로써 전해 듣고 있죠. 물론 글자로도 같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말과 글인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물건을 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습득하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인간 친화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하고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선각자들의 해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담한 생각을 초창기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니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베비지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차분기계 같은 것들은 톱니 몇 개가 달려있는, 물론 이제 톱니가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톱니들이 있는 기계 장치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전기를 쓰기는 했지만 진공관이라는 그 투박하고 큰 소자들을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꾼다면,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답도 마찬가지로 로직 게이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로직 오퍼레이션과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의 공통된 기본 소자로서 로직 게이트를 살펴보았는데, 로직 게이트라는 것은 이 논리 소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라는 게 애초에 무슨 뜻입니까? 로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의 로직이라는 것은 그리스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스어의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원래 직역하면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이라는 그 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문 이름을 얘기할 때 무슨 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혹은 동양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가 뭡니까? 논어죠. 논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론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대화와 토의를 한다는 것, 토론을 하는 것. 그게 론이고 그게 학문입니다. 서로 같이 떠드는 것.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받아서 그 사고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학문이고 토론이고 논리적인 활동인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바로 이 로직 게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컴퓨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로직, 로고스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로직 게이트라는 것으로 컴퓨터를 설계했던 선구자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란 것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담하거나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컴퓨터가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체계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ALU를 갖추고 있는 지금 현행 컴퓨터 기준으로 얘기하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형태인데 거기에 어떤 개념을 세워야 우리가 컴퓨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다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어에서 language라는 것은 라틴어 링구아에서 온 것인데 이 링구아라는 것은 혓바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말이라는 뜻이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혓바닥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 혀를 움직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말을 뜻하는 language라는 단어가 될 수 있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고스와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하죠. 로고스. 물론 로고스는 그리스어고 링구아는 라틴어이긴 하지만 그 기본 사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즉, 랭귀지라는 것은 인간의 혀로 하는 어떤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혀로 하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국어 시간에 언어의 자의성 같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이때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그 뜻을 나타내는 것과 그 뜻에 해당하는 음가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매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과인 것이 영어로는 an apple이 되는데 그 음가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은 뜻인 사과를
지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 내에서도 사실은 이 음가가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기는 힘들죠. 여러분들의 친구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말을,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배경 없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려준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음가라는 것이 이 각자의 몸, 혀로 이제 발화시키는 것인 만큼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그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맥락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행위가,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그 음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앞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음가보다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음가가 가리키는 대상을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영상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그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접하게 되면 그 음가도 비교적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의미도 빨리 유출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그 단어만 딱 떼어내서 처음 듣게 되면 그 음가 자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또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겠죠. 게다가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인간의 육체에 속해 있는 어떤 활동이자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해당 인간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모호한 형태 혹은 모호한 정보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문장이라도 A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특정한 뉘앙스와 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톤으로 똑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 그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떠났을 때의 모호성을 또 해결하지 않으면 되는 숙제가 있게 되는 거죠. 말이 인간을 떠난 형태가 바로 뭐겠습니까? 글이죠. 그래서 글과 말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인간을 떠난 상태, 인간을 떠나서 심지어는 기계로 들어갈 때, 혹은 기계에서 나오는 말, 그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인간에서 떼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미 포멀 랭귀지라는 학문 분야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 이론들의 출현에 서로 상호 자극을 받아서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암 촘스키 같은 탁월한 언어학자가 나타나고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같은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멀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컴퓨터가 굉장히 명확하게 그 의사를 혹은 정보를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언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초창기 이후부터 우리는 이 컴퓨터라는 것을 말로써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여서 이제는 다른 차원의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기억을 한다면 컴퓨터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초창기의 컴퓨터는 글의 형태로 대화를 했다면 이제 최근의 컴퓨터는 말의 형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말로 인간에게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는 시대죠.